영화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화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배우 고라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이 완전 엄청 초박살이 나면서 개봉하는 영화들의 개수가 줄어들었고요. 저 역시도 영화 예고편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것저것 뭐 각양각색의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꾸역꾸역 1년을 버텨냈습니다. 생존, 그렇죠. 생존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극장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영화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다. 영화 자체가 존폐 위기다. 영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넷플릭스에 있는 또는 OTT 플랫폼 왓챠, 뭐 디즈니 플러스 그곳에 있는 영화는 영화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우리가 토론해 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화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태초부터 가야겠다. 근본부터 그냥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근본부터 과거 첫 번째 영화가 무엇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을 세계 영화사는 첫 번째 영화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는 거죠. 리미에르가 열차의 도착을 어느 한 카페에서 상영하기 전에도 이 영화 같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 움직이는 그림이 이미 이제 발견됐어요. 그것이 누구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에디슨, 여러분들이 에디슨 다 아시죠? 그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상자인데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영화사는 먼저 만들어진 그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가 아닌 리메이르 형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리메이르 형제가 더 늦게 만들었지만 너희가 최초의 영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업적인 역할을 했느냐, 돈을 받고 상영을 했느냐 가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죠. 그랬더니 에디슨이 나도 돈 받고 못 틀어줬다. 돈 받고 나도 그거 사람들 보게 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러면 공공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봤다가 두 번째 이유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영화를 최초의 영화로 뽑게 된 겁니다. 최초 퍼스트 영화로.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건 영화가 아니다가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본입니다. 왜 그게 영화가 아니게 됐는지 그 근본적 이유가 바로 다 같이 보지 않았다. 대중이 함께하지 않았다. 대중이 함께하지 않았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아까 얘기한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이런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들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씩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한 명씩 본단 말이에요. 이 콘텐츠를. 이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옥자가 넷플릭스에서 상영될 때 칸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변화하기를 좀 싫어하는, 특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아닌 프랑스가 먼저 가져갔잖아요, 영화의 최초의 타이틀을.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장이라는 시네마, 이 시어터를 지켜내야 이 유럽의 영화가 굳건한 거예요. 헐리우드한테 근본적인, 이 영화의 근본적인 위상을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토론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OTT의 플랫폼을 영화로 인정해야 하느냐, 이건데, 이걸 영화로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앨리스네, 키네토스코프는 그건 영화가 아니냐 라고 가는 거죠. 그럼 근본 자체가 바뀌어요. 영화의 최초의 시작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OTT 플랫폼을 영화로 인정하는 순간 영화의 근본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이게 큰 무언가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영화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면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영화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영화라는 건 조용히 도태되는 그런 문화의 하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OTT 그 시장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앞으로 영화는 정말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따지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게 뭐였을까? 와, 오페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페라 같은 느낌으로 존재는 하는데 많이 안 가서 봐.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럼 영화, OTT 콘텐츠들을 영화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러면 이 영화의 근본을 갈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유럽 쪽의 그 보수적인 이 학파들은 절대 하기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거죠. 근데 그나마 이 세계 영화의 흐름은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한국 영화의 역사는 조금 덜 복잡합니다. 왜냐면 한국 영화의 최초의 영화를,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를 이제 한국 영화의 최초의 영화로 뽑았는데, 그 영화 자체가 뭐 어떻게 영화라기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뒤에 이렇게 연극처럼, 요즘 연극처럼 뒤에 이 배경으로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또 배우들이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화면으로 사람이 나와, 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배경적인 역할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서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영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논란이 있긴 있어요. 좀 몇몇 우리 영화학자분들은 또 그 시절에 그 두 가지 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의리적 구토 공연을 하기 전에 약간의 그 경성 풍경을 찍은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도 먼저 상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걸 좋아하니까 스토리가 있는 의리적 구토를 메인 이벤트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날이긴 한데 지금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최초의 영화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사가 인정한 완벽한 영화적 구성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의 영화로 의리적 구토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신문기사에 김도산이라는 그 의리적 구토를 연출한 사람을
연출가가 아닌 감독이라는 이 명칭을 썼다. 그럼 곧 그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문물로 받아들여서 연극이나 뭐 이런 풍물극, 또 우리나라 그 흔히 하는 이런 연극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이제 영화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칭호를 달고 신문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영화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 영화의 시작의 기준, 근본의 기준을 정한 게 우리나라는 원래 이거였어. 사람들이 영화라고 느끼면 영화 아니냐,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넷플릭스나 왓챠로 보는 영화가 영화라고 느끼면 영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서양은 다릅니다. 특히 유럽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이 근본을 두고 굉장히 아직도 다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OTT 플랫폼의 콘텐츠들을 영화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전 자연스럽게 영화는 도태될 것이고 아마 영화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까지 봅니다. 영상학과가 존재하는 거죠. 뭐 콘텐츠학과, 영상학과가 존재하는 거고 영화학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랑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영화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영상을 좀 주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리뷰하고 영화가 어쩌다 저쩌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영화를 공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같이 논란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쭉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배우 고라스였습니다.